해외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해외 주식에 이익이 나고 있다면 12월에 챙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이야기입니다. 본문에서 사용되는 해외 주식과 국외 주식은 동일한 표현이고요. 국외 주식과 해외 주식은 본문에서 혼재해서 사용합니다. 해외 주식에서 이익이 났다면 12월이 골든타임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해외 주식을 매도 시 이익을 보게 되면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인데요. 해외 주식을 보유하면서 이익을 실현하지 않고 매도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하지만 해외 주식을 팔아서 이익이 발생하면 다음해 5월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12월이 되면 1년 농사를 정산하는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12월에는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서 매매 차익을 연 250만 원 이하로 실현을 합니다. 해외 주식이 계속 상승하는 시기에 지금 팔게 되면 또 이익이 날 텐데 라는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매년 250만 원 이하로 매매 차익을 발생시키면 세금을 안 내면서 1년에 250만 원씩 이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요. 먼저 가져갈 수 있는 빠른 팁을 말씀드릴게요. 해외 주식이 이익이 나면요. 이것을 매도했을 때 양도소득세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부동산을 갖고 있을 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그때마다 세금을 내는 건 아니죠. 바로 아파트를 파는 시점에 그때 양도소득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해외 주식이 이익이 나서 매도했을 때 그 시점에 양도소득세가 발생이 된다. 그렇게 우선 정리를 하고요. 따라서 해외 주식을 팔아서 이익이 나신 분들에 대한 세금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250만 원,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250만 원을 얘기한 이유는 양도소득세 구조에서 250만 원을 공제해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50만 원이 넘지 않는다면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1년에 250만 원이고요. 종목당 250이 아니라 1년에 발생한 주식 등 양도소득에 대한 전체 공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따라서 250만 원 이익이 발생하기 전에 250만 원 이하로 차익을 실현하면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250만 원씩 매년 꾸준히 팔게 되면요. 4년이 되면 1,000만 원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없는 거죠. 하지만 이것을 모르고 250만 원씩 실현시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실제로 매도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4년 뒤에 1,000만 원의 이익이 발생했을 때는 22%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따라서 수익률에서 벌써 22%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안다면 매년 매매 이익 250만 원까지 매도를 하시는 것도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주의할 점은 다른 주식 등 양도소득세 대상이 없을 경우에 매매하셔야 되고요. 다른 주식까지 양도해서 매매 이익이 발생했다면 모두 합산돼서 세금을 계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양도소득세 계산 방식은요. 선입선출이에요. 이 선입선출이라는 것은 먼저 취득한 것이 먼저 판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요. 양도했을 때 당시에는 100만 원 이렇게 양도가액이 정해지면요. 세금 계산할 때는 취득가액을 또 정해야 돼요. 근데 취득가액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취득을 하게 되면 취득가액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취득가액이 저가일 때 취득한 거를 팔았다고 계산하면 차익이 많이 발생하고요. 취득가액이 고가일 때 취득한 것을 팔았다고 하면 차익이 조금 발생하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따라서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한데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주식의 경우에는 선의선출법을 기본으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매년 팔았다가 다시 취득해서 취득 단가를 높여놓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주식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저가일 때 취득한 것을 같은 100만 원에 팔더라도 이 세금 차이가 큰 거죠. 그런데 연 25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우선 세금이 없습니다. 연 25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세금이 없는데 이때 저가에 샀던 것을 12월이 됐을 때 바로 팔아서 이것을 바로 매도하고 다시 취득을 합니다. 그러면 취득가액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양도 차익이 적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은 양도가액이 동일하더라도 양도가액이 100으로 동일하더라도 취득가액이 10이었던 것을 다시 팔았다가 바로 매수를 해요. 그러면 90이 됐어요. 그러면 차익 10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 되니까요. 90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됐던 것보다 줄어든 효과가 있는 거죠.
따라서 매년 팔았다가 다시 취득해서 취득 단가를 높인다. 이런 방법을 쓰는 것도 양도소득세를 아끼는 방법입니다. 바로 팔았다 샀다 하는 것은 매매 차익이 250만 원 이하일 때 취득가액을 높여놓는 효과가 있는 거고요. 세금이 나오는 구간에 해당되면 양도소득세가 매도하는 시점에 나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됩니다. 또한 매매 수수료 비용이 있으면요. 매매 수수료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양도소득세는요.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20% 세율에 지방소득세 가산한 22%에 해당하고요. 매매 수수료 비용은 증권사마다 다르지만 양도소득세가 크기 때문에 매매 수수료를 내더라도 이렇게 다시 팔았다가 다시 사서 취득가액을 높이는 것이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익과 손실이 통산된다는 점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이익과 손실이 통산이 됩니다. 따라서 애플 주식을 이익을 봤어요. 300만 원 이익을 봤는데 이것을 팔았을 때는 300만 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계산을 해야겠죠. 하지만 예를 들어 엔비디아를 샀다가 너무 고점에 물렸는데 지금 손실이에요. 그럼 엔비디아는 앞으로도 오를 것 같아서 보유하고 싶지만 이때 12월에 한번 파는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에서 손실이 100만 원이 났다. 그러면 애플의 이익과 상계를 하는 효자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실본 해외 주식도 12월에는 팔아서 그 손실을 확정시킨다고 하거든요. 실현시킨 다음에 다시 매수를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손실이 반영이 돼요. 하지만 엔비디아에서는 손실이 났고 애플에선 이익을 봤어요. 엔비디아를 처분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은 손실을 난 부분이 실현되지가 않습니다. 평가 손실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현 손실인 경우에만 통산이 된다. 그래서 12월에 할 것은 25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250만 원까지는 팔아서 250만 원 공제 금액을 챙기는 방법. 두 번째, 저가로 취득했던 것들을 세금이 안 나온다면 수수료는 부담하겠지만 매도하고 다시 취득을 하는 방법으로 취득가액을 높이는 방법. 세 번째는 이익과 손실이 통산되므로 이익이 발생한 것을 매도했을 때에는 손실 부분도 팔아서 손실을 실현시키고 그리고 나서 다시 취득하거나 아니면 손절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손실이 발생된 평가 손실을 실현시키는 방법을 12월에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외 주식이 이익이 250만 원이 안 되는 경우에 12월에 해야 할 것들을 정리를 해봤어요. 매매 시 양도차익이 250만 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 절세 팁은 두 번째 강의를 들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 주식이 이익이 나고 있다면 12월에 해야 할 일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해외 주식 양도 이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데요. 따라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국외 주식의 개념을 살펴보면요. 외국 법인이 발행하고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돼 있지 않은 주식이에요. 따라서 애플의 경우에는 미국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죠. 따라서 국내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국외 주식에 해당되고요. 국내 법인이 발행을 하고 외국 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이 있어요. 쿠팡의 경우에는 국내 시장에 상장된 게 아니라 미국 시장에 상장이 돼 있죠. 따라서 이렇게 국내 법인이 발행을 했지만 외국 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도 국외 주식에 포함이 된다는 점입니다. 증권사 사이트를 가보면요. 이렇게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해외 주식을 취득하실 때는요. 별도의 계좌를 만들고 여기에 원화를 달러로 전환하셔야 돼요. 그래서 달러로 직접 투자를 하시게 되고요. 따라서 해외 주식에 투자할 때는 국내의 코스피나 코스닥이 아닌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 일본 시장을 이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해외 주식을 얘기하는 거고요. 해외 주식에 투자했다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동안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다음해 5월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12월에는 1년의 농사를 정산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세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계산을 해보고요. 세금이 발생한다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전략을 구상해야 되는 거죠. 알파벳의 경우를 보면요. 이거는 구글의 주식입니다. 2024년 그래프인데요. 꾸준히 상승을 했어요. 따라서 현재 달러로는 178달러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11월 19일 날 나스닥 거래소의 종가고요. 따라서 해외 주식의 경우 계좌를 보면요. 이렇게 외화와 원화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보기 쉽게 원화로 지금 바꿔놓은 상태고요. 매매 손익은요. 실제 매매하진 않았지만 지금 판다면 이 정도의 차익을 볼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환산 손익은요, 처음에 샀을 때 달러와 현재 달러로 인한 환차 손익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150만 원과 14만 원을 합쳐서 170만 원이 이것이 현재 양도했을 때 알파벳 주식, 해외 주식을 양도했을 때 매매 차익이 돼요. 해외 주식의 경우에는 환율의 변동에 따른 환차 손익까지도 이 매매 이익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환차 손익에 대한 것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는 점이에요. 주의할 점은 증권사에서는 잔고를 선입선출법으로 보여줍니다. 하지만 증권사에서 적용한 확률과 세무상 적용하는 환율이 좀 다를 수 있어요. 따라서 이 금액이 그대로 양도소득세 계산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고 해법상 적용해야 되는 환율을 적용한 것이 정확한 양도소득세 대상 금액이 됩니다. 구글의 알파벳 A 같은 종목은 지금 이것도 원화로 환산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양도하는 시점에 기준 환율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해외 주식을 취득하거나 보유, 처분할 때 어떤 세금이 있는지 단계별로 간단히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취득할 때는요, 세금은 없어요. 하지만 내 자본이 아니라면 증여세 문제가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타인 자금으로 취득했다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보유 단계에서는요, 배당을 받게 되죠. 주식을 보유하면서 배당을 받게 되면요, 해외 주식에서 나온 배당을 타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처분 단계에서는요, 지금 보고 있는 것이 해외 주식 양도소득이잖아요. 이것은 바로 직접 투자입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되고요. 현지 국가에서 납부한 해외 주식 관련한 양도소득세가 있다면 외국 납부 세액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외국에서 양도세를 냈다면 그것도 정산을 해주게 됩니다. 간접 투자인 경우에는요, 해외 주식 ETF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해외 주식 ETF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고요. 집합투자기구가 펀드를 얘기하는데요.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은 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을 한다는 겁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방식에 따라서 금융소득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지금 거주자의 해외 주식을 처분할 때 세금을 보고 있어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로 순자산 증가세로 인해서 다 과세를 하기 때문에 이 양도소득은 개인인 거주자를 말합니다. 거주자가 해외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고요. 비상장 주식과 마찬가지로 거주자가 양도한 해외 주식은 대주주와 관계없이 모두 다 양도소득세 과세가 되므로 해외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양도소득세를 꼭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해외 주식의 경우에는요, 예정 신고가 없이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예요. 이 확정 신고라는 것은 사업연도라고 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발생한 소득을 모두 합쳐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 확정신고 기간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요. 모든 거주자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해외 주식의 처분일까지 계속해서 5년 이상 국내 주소 거수를 둔 거주자만 해외 주식 처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등 현지 세법과 조세 조약에 따라서 해외에 납부한 양도소득이 있다면 외국 납부 세액은 세액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 산입해서 이중과세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참고로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 조약은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의해서 거주지국에서 과세를 하게 돼 있어요.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거주하면서 판 양도소득은 우리나라에서 과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국내 거주자는 국내에서 양도소득세를 내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국외 주식은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등 외국 법인이 발행하고 국내 시장에 상장되어 있지 않은 해외 시장에 상장된 주식이에요. 외국 법인이 발행한 외국에서 상장된 주식. 또한 국내 법인이 발행을 하더라도 외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도 국외 주식에 포함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납세 의무자는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 이상 국내 주소, 어소를 둔 자를 하나고요. 이 경우에 간접 투자일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발생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해외 상장지수 펀드, ETF에 대해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해외 ETF를 매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에서 양도소득의 범위는 거주자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이고요.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로 인해 발생한 소득이에요. 따라서 여기서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외국 법인이 발행한 주식과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도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어요. SPY, QQQ 이렇게 많이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해외 ETF를 좀 더 보면요. 해외 ETF에는 매매를 했을 경우에 양도소득의 22%를 내야 돼요. 국세 20%에 지방소득세까지 해서 22%입니다. 해외 ETF에 투자해도 분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분배금의 경우에는 국내 계좌를 통해서 투자를 하시는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이죠. 제한 세율과의 차익을 국내 금융기관에서 원천 징수하고요. 국내 금융소득과 합산해서 분리과세 및 종합과세를 결정을 합니다. 따라서 이때는 15.4%를 원천 징수하고 2천만 원이 넘어가면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 세율로 과세가 된다는 점이에요. 국외 계좌에서 투자를 하시는 경우에는 이때는 국내 증권사에서 원천 징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적용을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 해당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외국 납부 공제를 받는 거죠.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 계좌를 통해서 투자하는 경우라서 이때는 15.4%든 제한 세율에 따라서 원천 징수된 이후에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주식을 매매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과 신고는 그럼 어떻게 하는지 보면요. 국외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은 국내 주식과 큰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소액주주에 해당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신경 쓰지 않아서 해외 주식이 국내 주식과 같이 계산된다 하더라도 어떤 방법인지 잘 모른다 하실 수 있어요. 국내 주식의 경우에는요. 우선은 지분율 기준과 금액 기준이 있는데 지분율 이상일 경우에 코스피의 경우에는 1%예요. 또는 50억 이상일 경우에 대주주에 해당돼서 양도를 하게 되면 양도세를 내야 돼요. 하지만 해외 주식의 경우에는 이 1%와 50억과 상관없이 무조건 연 250만 원 이상의 이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연 250만 원도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중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을 모두 합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양도소득세 계산 방식을 보면요. 양도가액은 실제 내가 매도한 가액이에요. 그리고 실제 취득가액으로 차감을 해줍니다. 그리고 실제 경비가 있다면 차감을 해주는데 이때 경비는 금융 수수료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발생한 양도 차익에 상장 법인 대주주와 비상장 법인 그리고 또 해외 주식 모두 통산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연 250만 원을 차감을 해줍니다. 그래서 250만 원이 넘어가면 세금이 나온다.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세율은 얼마를 곱해주냐 보면요. 해외 주식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상 20%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국내 중소기업 내국법인이 해외에 상장된 경우에는 10%에 해당하는데 보통은 이 경우보다는 외국 법인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0% 여기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서 22%로 세금을 과세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요. 양도가액은 내가 양도하는 시점에 환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 금액은 정해져 있어요. 따라서 이 취득가액을 높이는 방법 그리고 이 250만 원 공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주식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들이라고 열거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손실 난 것들을 팔아서 내가 이익이 발생한 거에 대한 상계를 할 수 있다. 또 이 부분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정리해보면요. 국내 주식과 국외 주식의 양도소득세 방법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세율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요. 국내 주식은 상장 주식 중에 대주주와 비상장 주식의 거래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고 있어요. 상장 주식의 대주주의 기준이 2024년에 50억으로 상향됐습니다. 그래서 2024년 이전부는 10억이었는데 이 부분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50억까지는 이제 세금을 안 걷겠다. 보유하고 있는 시가총액이 50억 이하인 경우의 거래에 대해서는
양도소를 내지 않겠다 해서 50억으로 상향이 된 거고요. 지분율은 코스피가 1%, 코스닥 2%, 코넥스인 경우에는 4%로 지분율 차이가 있습니다. 외국 주식의 경우에는 외국 법인이 발행했거나 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의 경우에는 대주주와 소액주주 구분 없이 모두 다 과세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소득이 통산되는데 2000년부터 국내 주식과 국외 주식의 손익이 통산되므로 이때도 손실 발생된 것들을 양도를 해서 그 손실을 평가 손실이 아니라 실현 손실로 바꾼 다음에 이익이 발생한 것과 상계를 할 수 있다는 점. 하지만 부동산이나 다른 자산과는 상계가 안 되고요. 양도세 같은 그룹으로 묶여 있는 부분에 대해서 통산이 된다는 점입니다. 필요경비는요. 취득 당시 실질 거래 가액이고요. 양도 비용은 증권사 수수료 등이 증빙에 의해서 차감이 됩니다. 따라서 기본 공제는 국내 주식과 국외 주식을 통산해서 250만 원까지 공제가 되고 주의할 점은 통산은 다음 연도 5월 확정 신고 기간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 예를 들어 장외 거래로 해서 국내 주식의 경우에는 시장에서 거래된 것이 아닌 장외 거래일 경우에는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별 없이 과세가 되는데 손실난 국내 주식을 장외 거래에서 판다든지 아니면 비상장 주식을 팔았을 때 이 과세 대상에 해당할 때는요. 예정 신고는 하셔야 되고 해외 주식이 손실 본 부분이 있으면 확정 신고 기간에 통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통산은 확정 신고 기간에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의 차이점은 바로 세율이 다르다는 건데요. 국내 주식은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외로 나눠서 중소기업은 소액주주는 10%, 그리고 중소기업 외에는 20%, 대주주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은 20%, 그리고 3억 원이 넘어가면 25%입니다. 또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대주주인 경우에는 3억 이하는 동일하게 20%고 3억이 넘어가면 25%지만 국내 주식에서 중소기업이 아니면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높은 세율 30%로 적용이 돼요. 따라서 국내 주식의 경우에는 10%에서 30% 구간까지가 있는데 국외 주식은 그 중간이에요. 2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인 중소기업이 해외 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10%로 좀 더 낮죠. 따라서 신고 납부는 국내 주식은 예정 신고와 확정 신고가 있는데 국외 주식은 예정 신고는 없고 확정 신고 한 번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확정 신고 때 신고와 납부 의무가 종결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12월이 되면은 1월 1일부터 12월까지의 이익에 대한 정산을 해봐야 되는 거죠. 해외 주식에 대한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중요한 부분이 바로 외화 환산인 증권사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손익과 차익이 좀 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해외 자산의 양도 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외화 환산은 가액이나 필요 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의 외국환 거래법에 의한 기준 환율, 제정 환율에 의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기준 환율, 제정 환율 이게 생소할 수가 있는데요. 기준 환율은 달러에 따른 기준이 되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달러를 기준으로 보는 환율입니다. 그리고 제정 환율은 달러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 각 다른 화폐 가치로 표시한 거기 때문에 달러 이외에는 제정 환율을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외화 환산은 외국환 거래법에 의한 기준 환율, 제정 환율을 쓰고요. 기준 환율, 제정 환율은 서울 외국환 중개 주식회사의 인터넷 사이트에 있어요. 그래서 양도 대금이 입금된 날의 환율이에요. 그리고 수차례에 걸쳐서 분할 수령하는 경우에도 각각 입금된 날을 씁니다. 필요경비는요. 실제로 결제 대금이 출금된 날이고요. 수차례에 걸쳐서 지출하는 경우에도 각각 출금된 날의 환율을 쓴다는 점이에요. 저희 블로그에는 서울 외국환 중개 사이트 화면을 갖고 왔고요. 링크가 연결이 돼 있는데 인터넷 창에 검색을 하셔도 해당 사이트를 볼 수가 있고요. 실제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는 양도한 날이나 취득한 날에 서울 외국환 중개 사이트에서 고시하고 있는 기준 환율 또는 제정 환율을 쓴다는 점. 그래서 세금 계산하는 것은 증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수익과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큰 차이는 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250만 원 넘는 부분, 안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수차례 걸쳐서 다른 가액으로 취득한 주식 중 일부 양도 시 취득가액은 그럼 어떻게 계산하냐? 이 부분도 중요한데요. 수차례에 걸쳐서 취득한 주식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한 주식의 취득 시기를 알 수 없는 경우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선의천술법으로 계산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해외 주식의 양도소득세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차례에 걸쳐 다른 가액으로 취득한 주식 중 일부 양도시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수요에 걸쳐서 취득한 주식 중 일부를 양도를 하는 경우에 양도한 주식의 취득 시기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선의선출법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합니다. 해외 주식 거래할 때요. 주식을 매도를 하게 되면요. 여기에 들어있던 주식 중에 어떤 게 먼저 양도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세법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동일한 방법을 계속해서 사용해야 되는데요. 가장 일반적인 것이 먼저 샀던 것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을 선의선출법이라고 합니다. 해외 주식 거래 시 동일 종목을 수차례 걸쳐 양도한 경우 먼저 취득한 것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봐서 선의선출법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다만 증권회사가 이동평균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동평균법도 가능한데 이것은 한 연도에 같은 방법을 써야 됩니다. 따라서 올해 이동평균법을 썼다고 하면 12월 말까지 동일하게 사용을 해야 되고요. 올해 선의선출법을 적용했다고 하면 동일 연도에 양도한 것은 모두 선의선출법으로 써야 되는 거죠. 예전에는 증권사에서 이동평균법으로 표시해 놓은 경우도 있었고 또 선의선출법으로 표시해 놓은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세금 신고할 때 차이가 많이 났는데 이제 세법에서는 선의선출법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라고 하기 때문에 선의선출법으로 증권사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요에 걸쳐 취득한 주식 양도 시 취득가액 및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방법을 보면요. 2022년 7월 1일 날 200주를 취득을 했어요. 200주는 주당 500원이었고요. 같은 연도 9월 15일 날 300주를 추가로 취득을 했습니다. 이때는 가격이 좀 올라서 300주 취득할 때는 주당 1,000원이었어요. 다음 연도 2월 21일 150주를 양도를 했습니다. 이분이 총 갖고 있었던 주식주는요. 200주와 300주, 500주인데요. 그중에 150주만 양도한 거예요. 150주는 주당 2,000원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이때 취득가액을 어떻게 할 것인가? 500원과 1,000원을 평균할 것인가? 아니면 500원부터 사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세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일반적으로는 선의선출법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가액은요. 150주를 2,000원에 판 것은 동일합니다. 30만 원이고요. 취득가액은요. 먼저 취득한 500원이 먼저 양도됐다고 보는 거죠. 따라서 150주에 500원을 곱한 7만 5천 원이 취득가액으로 차감이 되고요. 양도 차익은 30만 원과 7만 5천 원의 차이인 22만 5천 원이 양도 차익이 됩니다. 따라서 150주는 여기 200주부터 먼저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50주를 먼저 사용하고요. 그럼 남아있는 것은 50주와 300주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팔 때는 50주가 팔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고 제출 서류는 무엇인지 좀 살펴보면요.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국제성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서 전자신고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홈택스 로그인 하셔서 할 수 있는데요. 신고한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신고 안내도 나와 있는데요. 전자신고 방법이 간편하긴 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제출해야 돼요. 홈택스에서 작성하는 부분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식 등 양도소득금의 계산 명세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때 첨부 서류는요. 실제 거래 가액으로 과세되므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증빙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내야 하는 것이 주식거래 내역서, 그리고 양도 및 취득 증빙 자료, 증권사에 통해서 이 서류를 발급받고요. 외국 과세 당국에 신고한 양도소득세가 있으면 해당 신고서 사본을 제출해서 외국 납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국내 증권사의 경우에는요. 거주자가 해외 주식을 양도를 해서 250만 원 이상의 차익이 발생하면 안내 문자가 가고요. 국내 증권사의 경우에는요. 거주자가 250만 원 이상의 해외 주식 양도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행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신다면은 증권사에서 신고를 대신 해주는 거고요.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 해외 주식을 거래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발행한 주식 양도소득금의 계산 보조자료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첨부해서 내는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주식 등 양도소득금의 계산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돼요. 따라서 매도 시 1년간 250만 원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요. 증권사의 해외 주식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해외 주식을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 양도하신 경우에는 증권사에서 해외 주식 양도소득 계산 보조 자료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해당 서식을 보면은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방식이 나와요. 해외 주식을 양도했을 때는요, 양도 일자별로 세부 내역을 작성을 해야 되고요. 주식 종목, 그리고 양도 주식수, 그리고 양도 일자, 주당 양도가액 이렇게 계산을 한 다음에 취득가액을 차감합니다. 여기 재비용에는 증권사 수수료 등이 들어가겠죠. 이때는 양도가액은 다 원화로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 일에 기준 환율이나 제정 환율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양도소득 금액의 주식 종목별 내역에서 양도가액의 종목별 소개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취득가액 종목별 소개가 나와서 비용 차감 후 손익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주당 취득가액은 선의선출법을 쓰고요. 또는 이동평균법을 쓰는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이동평균법을 해당 연도엔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원화 환산 금액은 매수 매도 결제일에 미국의 경우엔 기준 환율,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제정 환율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 250만 원 이하의 수익인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결론은 250만 원 이하로 소득이 발생하면 납부세액이 없습니다. 따라서 신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없어요.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이 본인이 신고해야 되는 대상인지, 양도소득이 250만 원까지만 났는지 아니면 이것을 초과했는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증권사를 여러 군데 사용하거나 아니면 국내 주식 중에 장외나 비상장 주식을 거래한 경우 국내 주식에서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 없는지, 아니면 해외 주식 중에서 삼성증권을 사용했다, 아니면 신한증권을 사용했다, 다른 증권사 합해서 그 이익을 모두 알아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신고해야 하는 대상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외 주식을 매매로 소득이 발생하신 분들은 다음해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하고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것이 1,000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5월 31일과 7월 31일 두 번에 나눠서 분할 납부할 수 있고요. 신고 대상인데 신고 대상인지 모르고 무신고했어요. 그럼 무신고한 가산세 20%가 붙습니다. 또한 납부해야 될 세금이 발생할 때는 납부지연 가산세도 일일 0.02%가 붙는다는 점 주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해외 주식에 이익이 났다면 정말 즐거운 일이죠. 해외 주식에 이익이 났을 때 절세 팁에 대해서는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